자, 이제 시장 킥, 이슈 킥. 네, 그래서 헬베스 스타 김시윤 팀장과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열호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은 이 코너를 오래 하셨겠죠? 네, 좀 어느 정도 했습니다. 네, 지방령이라고 그러나? 저는 3주 차지만 또 앵커님과 또 호흡을 맞췄던 일이기 때문에 자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해 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자, 앞서 또 얘기했는데 이 반복적인 것 같아요. 원전. 미국도 제가 알기로는 원전 사고가 있었어요. 꽤 오래전 일인데 쓰리마일 섬인가요? 그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그래서 미국이 30년 가까이 원전에 대한 개발과 추진을 거의 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러시아 원전 사고가 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게 연달아 나다 보니까 원전에 대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경계하는 그 분위기들이 있는데 요즘 다시 대규모의 에너지원이 필요하다 보니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앞서 이제 김주정 아나운서가 또 이야기해줬지만 스타 게이트. 네, 스타게이트. 자, 미국의 이 원전 재추진 뭐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좋고 우리 기업들 볼까요? 근데 우선 좀 원전 관련했을 때는 조금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국민 정서에 있을 때 아주 좀 어색한 게 맞습니다. 원전에 대해서 설치한다했을 때는 워낙 지역 주민분들의 반발이 있다 보니까 그때 어떤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 조금 멀어지거나 아니면 이런 전자기파나 피폭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뭐 안전성이 충분히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사고 개수랑 좀 원전이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는 비율은 저는 뭐 전기차 사고 비율 말씀을 드리다시피 좀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그런 입장에서는 그러면 사고가 아예 안 나야지 뭐 원전 100개 중에 뭐 한두 개 사고 난다고 해서 원전이 정말 안전한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했을 때는 저는 답을 할 재간은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지금 이 AI 센터를 토대로 원전의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그런 기술 개발과 어떤 정부 정책의 입안에 따라서 원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을 때는 이런 정책에 대한 수요에 기대감이 있다고 보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 뭐 정치가가 아니고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투자분들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때는 어떤 투자 기회는 있어 보인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8년간의 어떤 원전 건설이 좀 중지가 되어 있었던 VC 서머가 8년 만에 재개가 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 설계를 하는 거 보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진행을 했더라고요. 근데 네. 이 원전 수요를 줬던 업체 쪽에서는 비용 초과의 이유로 중단을 시킨 상황이었는데 이런 수요가 있고 원전 데이터 센터에 대한 펀드 조성이라든가 이런 자금 조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재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어떤 웨스팅하우스가 누구랑 협업할지 찍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확실하게 수혜를 입을 거다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네.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과 일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만약에 미국 기업과 연동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이야기가 드릴 게 없어요. 근데 잘 보시면은 이 미국 웨스팅하우스랑 친한 국내 기업이 한두 개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BHI를 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BHI. 네, BHI 같은 경우 독단적으로 어떤 폐열 회수 보일러 설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전력이라든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협력이 있을 거다라고 판단됩니다. 일단은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랑 가장 관련 있는 종목을 꼽아봐라 라고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전 BHI를 꼽아드리겠지만 BHI가 지금 일봉상으로 최고가를 돌파하고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혹시 BHI가 아니더라도 후속주가 없을까요? 라고 하신다면 저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국전력이나 뭐 한전기술 이 정도까지도 좀 낙수 효과가 기대된다 그렇게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질문할지 모르시죠? 네.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아니, 너무 긴장하지 말고. 이렇게 항상 저는 진행을 하면서도 이제 우리 손열호 팀장이 얘기하거나 김시윤 팀장이 얘기할 때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쭉 듣는단 말이죠. 궁금한 게 생기긴 해요. 그럼 제가 궁금하면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원전의 구조를 보면 일반 상식적으로 요즘 이제 미디어가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뭐 이 노심 연료봉 이 이제 분해되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식혀야 되는 냉각수가 있고 그다음에 열을 통해서 얻는 뭐 이 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하고 그다음에 또 뭐 굴뚝 같은 증기도 이렇게 막 나가고 그러잖아요. 지금 화면에도 나가는 것 같은데 저 큰 굴뚝 같은 저것도 특수 기술이 좀 필요하고 그러니까 여러 업체들이 관여가 될 텐데 우리나라 업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좀 전에 그 BHI 네. 뭐였죠?
폐열회수 보일러를 만들었어요. 폐열회수 보일러. 네, 거꾸로 가는 보일러라고 아, 생각하시면 거꾸로 타는 보일러요? 네, 어. 두 번. 두 번. 에너지 원 하나로 두 번 쓰는 보일러라고 합니다. 열 효율을 높인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성화된 기술이 있다. 그 보일러 관련해서는 기술력이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뭐 유럽이나 중동 쪽에서 이런 수주가 나오면서 2025년 실적이 향상될 거다라는 리포트가 나와 있길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 뭘 특화돼서 잘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다 얘기죠. 뭐 두산 에너빌리티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사실 주가가 지금 꽤 많이 올라가지고 그럼 이 가격에 어떻게 해야 돼? 뭐 좋은 건 알겠는데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자, 일단 그거에 대한 답을 드렸을 때 네. 지금 우리나라 원전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발입니다. 아, 사실 오늘 원전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였던 가장 큰 요인이 전 스타게이트 발 그리고 미국 쪽에서 다시 한번 원전 쪽에 대한 프로젝트가 가동되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 미국에서 원전 관련 종목군들 혹은 유틸리티 관련 종목군들도 바닥에서 딛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우리나라 원전 관련했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미국과 함께 커플링되어서 움직이는 경향들이 굉장히 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우리가 체코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때는 아무래도 그때 우리나라 원전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면서 관련 종목군들이 대다수가 뛰쳐 올라간 흐름들을 보이는데 네. 지금 최근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을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BHI가 가장 변동성 크게 올라와 주고 있어요. 이들의 종목군들의 특징이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웨스팅하우스와의 연결고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BHI 같은 경우에는 SRG 같은 경우가 수주를 받게 되었을 때 매출로 인식하는 기간이 한 6개월 정도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매출에 대한 가시성도 어느 정도 높게 나와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계속해서 올라와주고 있고 다른 종목군들에 대한 순환매가 돌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여전히 지금 올라와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의 접근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제가 원전 관련 종목군들이 다 좋다면서 아래 있는 종목군들 순환매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른바 낙수 효과인가요? 뭐 낙수 효과도 그렇고 지금 앞서 이야기했던 두 종목군들은 위치가 여기 있는 부분들 네. 다른 종목군들은 이제 바닥권에서 슬슬 올라왔고 121선을 약간 위에 올라와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120일 이동평균선. 120일 이동평균선이 아무래도 장기 이평선 중에서 좀 심리적으로 좀 굉장히 있는 네. 부분들이다 보니까 좀 거기에서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BHI 떨어지면 다른 종목군들도 함께 떨어져요. 아, 선도하는 기업이 시세가 좀 조정을 받으면은 후발로 따라가 볼까 했던 기업들의 주가 조정은 더 크다. 네,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대장주 잡아라. 저는 지금 시장에서 매출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미국 쪽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하면 여전히 대장주 위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저번에도 원전 관련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그때도 두산 에너빌리티, BHI 정도만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이 의견 유효합니다. 저는 이 두 종목 위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지금 위치가 위치인 만큼 손절 라인 때는 아무래도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야겠죠. 아무래도 5일선 타고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많다면 5일선 위주로 끊어내시는 전략이 맞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손절 라인 때를 타이트하게 잡아보시면서 저는 그래도 대장주 위주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그나마 볼 수 있는 건 한전산업. 네. 에 대한 부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과거에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부분들 원전 섹터가 움직임이 나왔을 때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대장 종목 중 하나이라서 지금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안에서 콜사인이 왔는데 원전을 지었으면은 전기를 생산했을 거고 전기를 어디다 보내야죠. 전송을 해야 되니까 그럼 전송과 관련된 얘기? 뭐 전력이죠. 전력 전송. 네, 우선 오늘 전력 설비 관련 종목도 흐름을 보니까 반등하는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원전, 전력 설비, 전선, 뭐 ESS가 이제 사촌처럼 뭉쳐서 다니더라고요. 바늘과실. 네, 그래서 이제 전력 설비 같은 경우는 H&D 일렉트릭 실적을 발표하면서
워낙 호실적을 발표하다 보니까 그 뒤에는 뭐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단기적인 차익으로 나왔다가 오늘 다시 반등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네. 저 역시도 앵커님 이제 뉴스 볼 때 저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제가 물론 모든 단어나 이런 것들 다 외우고 다니지 않지만 보통 우리가 뉴스가 봤을 때 이제 원전이라는 게 있고 그럼 그 안에 들어간 부품들을 넣고 그다음 이 원전을 재가동할 때는 분해를 해서 식히고 네. 씻긴 다음에 다시 조립을 하고 다시 조립할 때 이제 전력설이라든가 전선 들어간다 이런 뉴스 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원전을 지을 때 우리가 뭐 핵융합 같은 경우 뭐 칠레나 뭐 니켈 사와서 가공은 누가 해서 넣을 건데 그럼 이 전력설비 누가 유통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국내 전력설비 관련 종목들이랑 전선 기업들이 낙수 효과 얻을 수 있다 이런 투자 인사이트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강세를 보이니까 우리가 이미 익히 알만한 종목들 위주로 강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력설비나 전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꾸준하게 이제 끝이다. 전력설비 그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문가분들이 단 한 분도 안 계시고 눌림목 공략, 이제 H현대일렉트릭 실적 발표하고 밀릴 때는 눌림목 공략을 해라라고 아마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럼 그 시점이 오늘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지금 수급 동향 보니까 외국인과 개인의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뭐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하신 분들은 전력설비 괜찮아 보이고 저는 단기적인 변동성 선호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전선 쪽이 좀 변동성이 커 보인다. 그렇게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김시윤 팀장은 그래서 선택을 혹시 집약하는 기업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요 이유. HD 현대일렉트릭이 가장 HD 현대일렉트릭 이유는 항상 전력 설비했을 때 대장에 대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지금 전력 설비 같은 경우에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미국 쪽에 대한 전력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전통적인 기업들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했던 뭐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LS 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초고압 쪽에서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산불 쪽에서 변동성 보이는 기업들이 있는데 뭐 제일 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긴 하나 다만 저는 지금 스타게이트 발도 그렇고 이거에 대한 영향 자체가 좀 장기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일론 머스크라든지 좀 노이즈가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 네. 지금 미중 간의 패권 전쟁도 나와주고 있고 로봇에 대한 내용들도 나와주고 있는 만큼 지금 이거에 대한 투자 계획을 감축시킬까? 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넘버가 찍히는 쪽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HD 현대일렉트릭이 4분기 실적 발표하고 좀 컨센 약간 하회하면서 좀 큰 폭의 충격이 나와주고 있긴 했는데 네. 다시 한번 말아 올렸습니다. 그 뜻은 지금 매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팔고 싶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뭐 전력기기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좋은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네. 그럼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저는 그 점에서 보았을 때 지금 매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심리, 매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감안을 하면 여전히 이 사이클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네. 항상 대장 종목으로 언급되고 있는 HD 현대일렉트릭을 탑픽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HD 현대일렉트릭이 그러면 누군가한테 수주를 받아서 수주 잔고는 아직 뭐 공시는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런 동향도 좀 봐야 됐고 수주 받으면은 제조해야 되니까 누군가한테 또 발주를 줘서 뭘 받아야죠. 그다음에 이제 캐파 증설, 공장 증설, 그럼 기계 넣어야죠. 전선 만드는 공정을 저는 예전에 학생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어요. 가보면 선을 막 쫙 꼰단 말이에요. 그 고압선이 되게 두꺼워요. 그러면은 그거 피복해야죠. 뭐 여러 가지 막 쌓아야 되는데 장비들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 일본상이더라. 네. 그래서 그 장비는 또 누가 만들까?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밸류 체인이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잘 돼야지 진짜 이게 활발히 도는구나. 근데 현대 HD 일렉트릭은 주가는 막 올라가는데 조용해요. 막 그러면 뭐지? 기대감만 앞서나? 리얼로 이제 주식을 사서 장기로 보유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것 같아서. 그죠? 네. 앵커님께서 그 피복 이야기 하시면서 저 역시도 대학생 때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배관 알바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조공 역할 했었는데 저 그때 막 이제 직소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무슨 아르바이트 했어요? 그런 아르바이트. 그래서 전선 관련했을 때는 저번 주에도
주제가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네. LS 레이트를 말씀해 주시고 저도 맞아. 일진전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또 전력섭이라서 이제 그 후발주를 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전선도 그렇고 이제 증권 전문가 참 이런 말이 좀 위험한데 네. 뭘 사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섹터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조선이랑 조선기자재, 그다음 전력섭이랑 전선 같은 경우는 정말 적자 기업이 아니고 흑자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재무제표를 봤을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 사실 뭘 사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 네. H현대 그룹주랑 이제 LS 그룹주들 정말 강하게 상승하고 있고 정말 최고가 돌파해서 추가 상승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좀 단기적인 변동성 대응이 된다라고 하신 분들은 LS 그룹주나 H현대 일렉트로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그 뒤를 쫓는 거죠. 네. 이제 뭐 초고압 전선이라든가 전력 설비가 갔을 때 그 뒤에 어떤 장비를 납품하거나 부품을 납품하거나 아니면은 초고압이 아니라 중전기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없을까라는 투자 인사이트를 분명히 시청자분들께서 하실 텐데 네. 저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착안한 게 재룡전기였습니다. 그래서 재룡전기. 재룡전기 같은 경우 현재 좀 국내에서 산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방 매출처가 뭐 포스코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알만한 3대 전력 설비 기업들에게도 이제 중전기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고 지금 보면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2021년부터 올해 전망치까지도 거의 2배 가까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다음에 10회견 선행포를 보더라도 10회견 선행포가 25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 중에서 굉장히 좀 저평가를 또 갖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들어오고 있고 지금 전력 설비랑 전선 중에서 정말 최고가가 아닌 종목이 없는데 상대적으로 아직 좀 덜 올라온 종목이 아닐까라고 판단해서 재룡전기는 삼성 팹하고도 연관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삼성 뭐 기흥공장이나 이쪽에. 네, 그래서 저는 최전방보다는 약간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3등주를 좀 발굴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손일호 팀장 말씀하시는 뒷 배경화면이 저 송전탑이죠. 네. 큰 송전탑보다는 붉게 물든 노을이 더 눈에 들어오는데 자, 이 송전탑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보면 골프장을 따라서 이게 쫙 연결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자파가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밑에 주거 지역을 잡기가 되게 어려워. 그러면 전자파에 대한 뭐 이게 미국도 그런 거 되게 민감하잖아요. 전자파를 좀 차피하는 뭐 이런 기업은 없는지. 이게 순수한 궁금증입니다. 네. HD 현대일렉트릭 저 재룡전기. 재룡전기 일진전기는 지난주에. 하여튼 우리가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건 좀 창의적이자는 얘기입니다. 네. 두 분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자, 어제 현대 모비스 실적이 장 끝나고 나왔던 것 같은데 호실적이 나왔죠, 아마? 네, 현대차도 역시 관련성이 당연히 있을 거고 현대차의 4분기 사상 최대 매출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김시준 팀장 해주세요.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이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에서 약간의 노이즈가 있긴 했었는데 네. 아무래도 환율단에 대한 부분들 혹은 이제 좀 매출 그 비용 뭐였죠? 일회성 비용? 네, 일회성 비용에 대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뭐 가끔 단어 생각이 안 날 때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좀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다만 판매량을 보게 되었을 때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점들 그리고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 쪽에 대한 성장세가 그래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특히 미국 쪽에 대한 매출 성장세가 나와주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기대감을 그래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배당하고 있는데 그런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단 어떻게 늘릴 것인데 이거에 대한 우려는 사실 지난 3년 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항상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를 달고 다니는 기업군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었는데 10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좀 당선 가능성 높아지면서 그때부터 함께 꼬꾸라졌던 기업입니다. IRA 폐지라든지 혹은 보편 관세에 대한 우려를 좀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을지가 저는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뭐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를 한 바로는 이제 다른 기업들 대비했을 때 그렇게까지 우려는 적다. 우리 미국 공장 가지고 있고 미국 공장 쪽에서 좀 생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 대비했을 때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코멘트를 드리기는 했어요. 하지만 영향이 제한적이다지 영향이 없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 뭐 실적 좋고 영업이익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견조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긴 하나 다만 이런 우려들을 어떻게 해소하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다소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조금은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김시윤 팀장이 말씀하신 내용은 조금 이제 팩트죠. 팩트에 근거한 1차원적인 조금 내용이고 2차원적으로 들어가면은 이 현대차의 정체성이 지금 뭐냐? 내연기관차 업체냐? 전기차 업체냐? 아니면 둘 다 한다? 그러면은 운송 수단만 나타내는 그냥 자동차냐? 아니면은 요즘 트렌드의 변화는 테슬라가 사실 전기차 업체로 인식이 돼 있지만 테슬라는 전기차의 범주를 벗어났죠. 자율주행을 하고 IT 디바이스, 뭐 모빌리티 이렇게 정체성을 밝혔단 말이에요. 자율주행으로. 그럼 현대차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 현대차도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네. 현대차도 정말 테슬라를 따라잡았으면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희망과 긍정적인 발언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지 미련과 뭐 헛된 희망 이런 걸 드린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네. 현대차가 지금 걸어온 길을 보니까 매출액은 증가를 했어요. 근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깎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또 그 삼성 반도체에서 알바도 했지만 제조업에서도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질 판매 보증 충당 부채가 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매출액이 기록하고 뭐 매출원가 빼고 뭐 판매 관리비나 이런 거 빼가지고 영업이나 당기순이익을 산출하는데 거기 뭐 영업 외 수익이나 영업 비용, 근데 이제 영업 외 비용이죠. 이 판매 보증 충당 부채가 판매 비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품을 줬을 때 이 물품이 안 팔릴 거에 대한 추가 약간 보증 보험 같은 거에서 이게 그냥 회계적으로 정산이 되는 것이 실제 손실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런 것들 약간 좀 전문적인 이야기다 보니까 투자분들 사이에서는 뭐 매출액은 증가했는데 뭐 영업이익 깎였네. 근데 이게 실질적인 손은 아니고 재무제표상 손해돼.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근데 네. 또 뉴스 기사에서 강달러로 인해서 뭐 실적이 안 나왔다. 그다음 우리가 완성차를 분명히 해외에다 팔고 있지만 이 제품을 팔았으면 다시 재고를 넣어야 되잖아요. 네. 재고 넣을 때 원자재는 수입을 하겠죠. 그런 이런 사이에서 이제 환차익이 발생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현대차에서 전기차가 잘 팔리고 있지만 현대차에서 총 판매하고 있는 판매 대수에 전기차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0%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좀 가슴이 아파요. 현대차도 막 로켓 만들었으면 좋겠고 뭐 자율주행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뭐 기술력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현대차 입장에서도 무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주변에서 이제 격려를 해주면 된다라고 보고 있고 격려를 하는 것과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보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됩니다. 현대차가 판매 대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높은 하이엔드 상품보다는 약간 저가 상품이 증가를 하고 있고 어떤 로켓이나 뭐 자율주행에 관련했을 때는 뭐 테슬라만큼 못하고 있지만 뭐 웨이모랑 협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모빌리티 투자 금액도 17조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기억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2주 전에 24조라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께는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네. 실적이 이만큼 나올 거다라고 판단했는데 실적이 덜 나왔고 실적이 나왔던 사유가 공개가 됐고 투자를 24조 한다더니 17조 한다. 이거는 부정적인 팩트죠. 근데 전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10의 선행포가 4점대이기 때문에 공략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근데 네. 우리 지금 TV를 보실 시청자분들은 이 좋은 종목을 내가 남들보다 저렴하게 보유 기간을 줄이면서 빠르게 수익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좋은 종목이지만 지금 당장보다는 모아가는 관점이고 최초 매수한 시점은 기술적 분석을 해서 턴어라운드 했을 때 그때 매수하는 게 좋아 보인다. 그렇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주가가 조금 반등을 하려면 어떤 뭐 포인트가 좀 필요한데 아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IPO 분리해서 상장을 어디다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런 가능성은 뭐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네. 상속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 비용적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서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그에 대한 내용들이 주가를 얼마만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 물론 로봇 쪽에 대한 내용들 긍정적이고 좀 하긴 하나 가장 중요한 건 현대차 본질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판매량이 얼마만큼 늘어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자율주행 기업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그때 과연 테슬라를 어떻게 무찌를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이제 테슬라의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 게 자율주행 쪽으로 가게 되면 로보택시에 대한 부분들도 나오고 네. 그럼 사람들이 자동차를 안 살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손 팀장님께서 차를 이제 로보택시로 전환해가지고 빌리면 저는 그냥 비용만 내고 그 차를 빌릴 수가 있는데 구독경제. 구독경제식으로 가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점점 판매량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율주행 시장에서 가장 먼저 선도하는 기업이 거기에서 시장을 우위에 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현대차가 테슬라의 데이터라든지 그런 기능들을 무찌를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은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가 뭐 현대차에 대한 이제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신다 하시면 저는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에게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건 두 분 나가서 싸우시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전력 얘기 들어봤으니까 재룡전기하고 그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 요 두 조 기업으로 마무리하도록 하죠.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열호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